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3월달 수업이 이제 시작되어서 선생님들 이제 심화반 첫 번째 주차 같이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제부터 해가지고 아마 조금 쉬셨다가 오늘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1월에 시작은 했는데 이제 벌써 1, 2월이 지나가고 이제 3월이 되었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가 됐던지 간에 저희가 지금 또 하나의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또 마음을 먹어가지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공부를 하는 거냐면은 11월에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중반까지 선생님들이 힘을 내셔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자기의 그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3월이 제일 활기차고 희망찬 요런 시기이죠. 날씨도 좀 좋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시험은 제가 끝까지 내가 잡고 있으면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내가 좀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고, 이 시험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고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 해서 사실은 뭐 어떤 부분은 좀 아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만만치 않게 느껴지시는 순간들도 되게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거니까 이제 절대로 이제 마음을 이제 강하게 먹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계획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3에서 5월 달 동안은 이제 말 그대로 심화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전체가 있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상반기는 공부를 하는 기간이고 하반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점수를 올리는 기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이고, 그 상반기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심화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는 저희가 뭘 했었냐면은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서 어디까지 다루고 있는지 요거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렇게까지 교과서에서 심화를 다루는구나, 혹은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의외로 이런 부분 없었구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내가 지금 못 듣고 3월 달에 오셨다 하더라도요, 그 내용들 저희가 다 기반해서 지금 3에서 5월 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제 몇 시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 공부를 전체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하시고, 그럼 6월 달에는 뭘 하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냐? 그 기출문제를 쭉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출문제 보는 시간대부터 해가지고서는 강의 양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직강 기준으로 지금 일주일에 3번 오셔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번 삐끗하면은 되게 밀리기 십상인 그런 스케줄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공부를 꾸준히 하겠다라는 마음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내가 그 공부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서 이제 특히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밀리시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직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지난 시간 거 밀렸는데 좀 보충하고 다음에 갈까, 이런 마음을 접고 매주 똑같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론 이제 복습이랑 예습까지 하시면 더 좋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꼭꼭꼭 잡고 가는 그 루틴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3에서 5월달 보내셔야 되겠고, 6월부터는 수업으로 기준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이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되게 막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시간이 더 없어요. 그때 가면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실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도 찾아보고 하려면은 그 자료가 되는 것들이 바로 다 3에서 5월 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양이 무지무지 많고 1, 2월이랑도 비교가 안 되고, 공부하는 습관도 확실하게 확 잡아야 되는 게 이때예요. 그래서 지칠 때 지치더라도 진짜 나는 5월까지 좀 죽어라면 달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반 하면은 이제 뭐 선생님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만 해도 심화반에서 특히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사 위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교재 같은 거 써놨는데, 지금 여기도 교재가 지금 서양 음악사밖에 안 써있긴 하죠. 들배라는 책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험 또 그전 시험들, 이렇게 최근의 트렌드들 보면은 음악사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음악 이론이 상당히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충은 다 아는데 문제로 나왔을 때는 정작 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창의력 있게 써서 답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습을 할 건데, 이제 어떤 교재로 할 건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지만은 매주 수업을 나갈 때 음악사 부분하고 음악 이론 부분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뭐 화성학 부분은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화성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서요. 그거를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의 계획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시면은 저희가 3에서 5월 달은 다 통째로 가고 있어서 이제 뭐
매 요일마다 이렇게 그 과목이 다르긴 한데 이 5가지 과목 뭐 이것들을 이제 한 번에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주차별 커리큘럼을 가보시면은 거기에 위에 먼저 이제 나와 있는 표에 서양 음악 해놓고 괄호치고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직강 기준이고, 그러면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목요일 날 저녁 6시 이전에 올라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공부 스케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첫날부터 약간 그 실수가 있었는데, 대학음악 이론이 아니라 이게 그 예고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예고 교과서 하면은 선생님들이 뭐 시창청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악사, 음악 이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수업을 좀 보충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예고에서 쓰는 문제집이란 게 따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올려드렸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안 올려져 있으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마 안 올렸으면 실수고요. 이렇게 예고 문제집이라고 해서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목차를 보면서 이게 어떤 순서대로 저희가 갈지 한번 볼 건데요. 크게는 이제 악전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악기와 연주 형태가 있고, 대위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위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형식 파트, 그러니까 5월 달에 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서 그 후가랑 같이 해서 대위를 이제 보는 경우들이 봤었는데, 이거를 대위를 따로 이렇게 형식에 넣기보다는 이론으로 넣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뺐고요. 그 다음에는 형식을 여기에서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지금 요 주차가 화성학이랑 지금 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화성학 할 때쯤에 여기 화성학 다 끝나고 형식 할 때쯤에 여기 이론에서도 형식이 좀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서는 아마 이제 양이 조금 그 서로 가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다루는 곳은 여기인데,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서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예시들이랑 이런 거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기 중간에 이제 서양음악 중간쯤에 보시면은 들배 1권, 2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으면서 배우는 서양음악사 요건데요. 1권, 2권이 이제 그냥 중세부터 현대까지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챕터는 제가 임의로 좀 나눈 것이긴 한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수업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1장부터 5장까지가 중세였나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늘은 딱 2장 하고 끝내고 다음 주에는 이제 5장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악전이랑 같이 이거를 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율을 조금 배분을 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만 간다라기보다는 이게 목표이고 여기에서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뒷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요일별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강 기준이니까 선생님들 각자 참고해 주시고, 이제 4번에는 저희가 이제 교과서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매번 수업을 개강했을 때 다짐을 한번 진지하게 써보는 시간을 집에서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런 거 아니시고 각자 쓰시고, 이거를 나중에 좀 마음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면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마음 내기 많이 하잖아요. 조금 제가 좀 창피하긴 한데, 이게 제가 이렇게 몇 년 겪어보니까 그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그 잘하는 거, 머리 좋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것보다 나는 된다라고 확신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겸손보다는 진짜 그냥 된다는 자기 확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에 더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 계획은 이렇고요. 저희가 오늘 드린 프린트 중에서 이렇게 차례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자료가 좀 많죠. 차례라고 써 있는 거는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고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같이 다 풀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론들 같이 다루면서 이제 수업을 매주 이렇게 이 부분에 할애를 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오늘 음악사에서는 중세 이따가 나갈 건데, 약간 우리 직강 기준으로 점심 먹기 전에는 이론을 좀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악사를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론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요 목차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처음에 악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음악의 이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소리의 이해 하고서는 이제 음악의 구성 요소,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예고 교과서에서 매 개정이 할 때마다 음에 대해서 항상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괄평가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분석반 때도 이제 다뤘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음이란 무엇이냐, 음의 종류에 무엇이 있냐, 그리고 이 음은 진동을 통해서 우리 귀에 전달이 되는데, 그럼 진동의 그런 어떤 모양새와 음의 성질과의 관련은 무엇이 있느냐, 요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조금만 문제를 바꿔도 저희가 좀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좀 저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성 요소 하면은 딱 7가지 생각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뭐 음색, 리듬, 가락, 형식, 화성, 빠르기, 음색, 샛여림, 요거 7가지가 있는데 요 7가지가 이제 외워져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요게 또 교육과정에도 반영이 이제 4차부터 되어 있어서 이것도 다 선생님들이 나중에 같이 보실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음률이랑 작곡 형태 뭐 이런 것들인데, 2번까지 여기가 아니라 헷갈렸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음률도 보시고 이제 작곡 형태랑,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보표와 음자리표까지 저희가 오늘 이론에서 볼 예정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뒤에는 선생님들이 쭉 보시면서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매주 그때그때 그 프린트를 드릴 예정이고, 이 전체 프린트 그 PDF도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중복해서 풀어보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그 목차에서는 저희가 빠지는 부분이 넘겨보시면은 화성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저희가 화성학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이론 파트에서는 중복해서 보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대위법부터는 쭉 해서 저희가 같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 교과서에 이렇게 그 문제집에 음악사도 들어가 있는데 요 내용도 저희가 같이 미리 수업 시작할 때 보고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과서 분석반 때 저희 15계정 예고 교과서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좀 만만치 않아요. 그쵸? 근데 그게 놀랍게도 교과서, 학생들이 풀라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푸는데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심화반 때는 당연히 다 정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목차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악전을 볼 텐데요. 악전 보시기 전에 항상 그 악전 같은 경우, 항상까지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거는 설명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어디까지 아나를 스스로 점검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는 제가 푸실 시간을 먼저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예고 문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드리긴 어렵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깐 시간 가지고 푸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푸신 데까지만 푸시고 저희 같이 수업 한번 하도록 할게요. 문제 푸셨는데 다 푸시기 조금 힘들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요거가 다 맞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구나를 이제 문제로 만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수업에서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공부를 할 때 이제 다 되어 있는 거를 읽는 것보다 저는 약간 빈칸에서 채워보고 약간 문제 풀어보고 이랬을 때 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거를 못 풀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요 문제는 지금 제가 22계정 교과서로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아까 전에 목차 보던 요 자료 있죠. 요거를 펼쳐보시면요.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예고 교과서 문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계정에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 요런 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챕터 1에서 음악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자, 음악이란 무엇이다. 요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잠깐 나와 있고요. 요런 정의는 이제 음악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 보시면 약간 영역마다도 음악을 뭐 다르게 정의하고 이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 소리의 이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소리란 일단은 물체가 자, 진동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진동을 해. 그럼 이게 공기 안에 이렇게 다 입자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파장을 해서 사람 고막에 전달이 돼서 그래서 이 진동의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지금 뭐뭐뭐가가 이제 결정이 되냐면 음의 높고 낮음, 그리고 길고 짧음, 그리고 크고 약한 거, 그리고 이제 음색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음의 성질 네 가지예요. 그래서 성질 네 가지를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네 가지를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이 진동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음은 이제 공기가 진동하면서 발생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어떠 원인들이 있는데 여기 위에는 이제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음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웨이브라고 하는 요거가 이제 음의 웨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공기를 통해서 청각기관에 도달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뇌로 전달이 되면서 음을 감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요. 소리는 진동체에 의한 공기의 진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음파가 지금 뭐냐면은, 모양과 속도와 폭과 길이, 이것들이 음의 성질을 결정한다. 요거를 저희가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에서 음의 높낮이, 길고 짧음, 세고 여림, 음색 요 네 가지가 음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은 각각 음파가 어떻게 생겼냐, 빠르냐 느리냐, 폭이 뭐 넓냐 좁냐, 아니면 길이가 기냐 짧냐, 요런 것들에 의해서 각각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현 튕겨졌을 때 현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자 여기 한번 형광펜 쳐볼게요. 자, 이 운동을 진동이라고 하면서 1초 동안에 되풀이 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동수의 기준은 1초. 그래서 1초 동안의 진동수가 몇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1초 동안 진동수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흔하게 아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440. 그래서 440Hz 하면은 우리가 딱 기준음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A4에 해당하는 음을 냈을 때 오케스트라 기준 음고가 되잖아요. 요 음이 되는데, 이거는 1초 동안에 440번 진동하는 음의 높이가 이 A4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폭이 얼마나 크냐를 이제 진폭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 주파수뿐만 아니라 배음까지도 같이 만들어지는데, 배음이랑 이제 진동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복합화라고 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동, 그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1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땅 해가지고 1초 동안에 얼만큼 울렸냐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440번이 울렸다. 이만큼 이제 440번이 울렸다. 그랬을 때 음의 높이가 A4라고 하는 요게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진동수는 음의 높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이미 알고 계신 거를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진폭은 이게 셀 수도 있고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폭이 작아지거나 커진다는 게 진동수랑 똑같이 비례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진폭은 그러면은 음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아시는 상태에서 지금 복합화를 보실 텐데, 복합화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주로 등장하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론책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배음이라는 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그래서 기본 주파수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거를 약간 하나 울렸을 때 이게 그냥 꾸불꾸불 요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무수하게 다양한 진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막 지금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화의 형태로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그 날개에 지금 보시면요. 자, 음고의 단위는 헤르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형광펜을 쳐주시고요. 지금 뭐의 단위라고 했냐면은 음고. 그러면 높이의 단위다. 그래서 헤르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밑에 보시면은 440Hz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높이가 진동수가 1초에 440번 울린다라는 말을 줄여서 말하면 440Hz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높이랑 진동수 요것만 좀 먼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배음은 사실 나중에 화성학의 그런 기초 원리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동수가 기초음에 대해서 이제 정수배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 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음. 그래서 이 기초음이라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저는 피아노 하나를 이렇게 눌렀을 뿐인데, 우리가 이제 귀에 듣지 못하는 이러한 소리들이 동시에 울리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처음에 배음이 기본 음에서부터는 옥타브 차이가 나요. 옥타브 차이. 그 다음에는 5도, 4도, 3도, 3도. 그 다음엔 단삼도. 이런 식으로 5, 4, 3 요런 도수들이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협화음적인 화음들이잖아요. 그 음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총 몇 옥타브까지 올라가냐면 처음에 1옥타브, 그 다음에 2옥타브, 그 다음에는 3옥타브, 그리고 4옥타브까지가 이제 16번째 배음까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음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건 또 외워야 되는 건 시험에 내기가 좋거든요. 그냥 이제 1점짜리 뭐 0.5점짜리 이런 걸로. 그래서 저희가 막 뒤에 짜잘짜잘하게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내 옥타브를 형성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16번째 음에 해당하는 것까지 있구나. 그 다음에 처음에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는 8도, 5도, 4도 요 정도까지는 선생님들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음들을 좀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배음열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음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4가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진짜 형광펜을 이제 또 되어 있는데 별표까지 한번 그려주시고요. 우리 아까 전에 음의 고저, 그러니까 음고라고 얘기를 하면은 높고 낮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 진동의 성질 중에서는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제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4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조금 더 높게 음악을 조율을 한다. 그래서 443 이런 정도로까지 올라간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많을수록 음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음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장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요. 파동이 계속 진동을 하고 있으면 계속 음이 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장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장단은 이제 뭐 그런 국악에서의 장단꼴 이런 것이 아니라 길고 짧다에 해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샘여림은 자 우리 아까 전에 보셨었지만 진폭의 크기, 그러니까 진폭이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있으면 큰 거, 작게 있으면은 이거는 소리가 작은 거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색은 요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진동의 모양이랑 관련이 있는데 배음이랑 또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2 교과서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거기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최근에 한 3년 전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의 종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순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음을 포함하지 않는 순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라는 음을 눌렀을 때 순식간에 이렇게 쭉 하고서 배음이 다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순음이라고 할 수가 있냐? 얘는 없다. 배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소리 굽새 소리 아니면은 이제 뭐 라디오의 그런 뭐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음악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고른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른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주기적인 진동 여기가 밑줄을 쳐주셔서요. 우리 아까 전에 진동의 수도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폭도 알 수가 있고, 모양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길이도 알 수가 있으려면 얘는 주기적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음까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악기, 사람의 목소리, 그래서 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고른 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었던 게 바로 이 시끄러운 음을 쓰는 게 시험에 나왔었던 건데요. 진동이 불규칙하고 복잡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런 소리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뭔가 복합 소리는 맞는데 음고가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음악의 구성 요소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게 저희가 이제 외우고 계셔야 한다는 그 7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률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음률은 지금 오른쪽에 날개에 보시면은 어떤 방식으로 쌓아 올리는 거냐,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조성음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라고 하는 계이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그러면 그 구성하는 음들의 그 기준은 뭐냐, 뭐가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 넘겨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약간 진동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진동수는 음의 4가지 성질 중에서 뭐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진동수는 음의 높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계 구성음들이 나오면서 진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진동수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진동수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비율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비율을 얘기가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음 높이가 서로 다른 것들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길이랑 관련이 있더라, 이런 얘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걔는 진동체의 길이가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때 얘기를 한 건데, 그 진동체의 길이가 진동수랑 이제 반비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의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1이라고 놨을 때
이 현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여 놓으면은 길이가 절반이 됐을 때 진동수는 반비례를 해서요 2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동수가 2배가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음고가 얼만큼 높아지게 되냐면은 옥타브가 올라가게 돼요. 요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랑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는 길이가 1대2가 됐을 때, 길이는 이제 2대1이고 진동수가 1대2가 됐을 때는 옥타브가 올라간다. 이런 건 선생님들이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을 얘기하는 게 진동수의 비율인지 길이의 비율인지 이런 거 좀 잘 따지셔야 되겠고요. 그럼 길이가 2분의 1일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수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비율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번에는 1에 대해서 3분의 2만큼을 갔을 때, 그러면 진동수는 지금 2분의 3, 1.5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진동수가 그 1.5배가 됐을 때 완전 5도가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4분의 3, 그러면은 진동수는 3분의 4배가 됐을 때 이때는 완전 4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를 머리에 확실하게 이제 넣어주시면은 내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대입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푸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밑에서 봤을 때 지금 이 1에 해당하는 음을 지금 여기 C4로 놓은 거예요. C4라고 하는 음 높이로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옥타브 위에 있는 거는 진동수가 몇 배가 돼야 되냐면 2배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길이는 2분의 1이지만은 진동수가 2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완전 4도 위에 있는 거는 3분의 4배, 완전 5도 위에 있는 거는 2분의 3, 그러니까 1.5배.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먼저 1도, 4도, 5도, 그 다음에 8도 얘네들을 찾아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좀 헷갈리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봐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여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1도, 4도, 5도, 8도만 이제 주로 사용을 했었고, 걔네들을 이제 쌓아가지고 5도 위에 5도 쌓고 그 위에 또 5도 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비율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듣기에도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가깝게 정수비로 나타낸 것들이 바로 순정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비율들도 외워주시면 돼요. 외워주시면 되는데 얘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4도, 5도고, 그 다음에는 이제 8분의 9다, 4분의 5다 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음고를 이제 나타내는 것인지, 이런 건 선생님들이 이제 유추하실 수 있으면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인접 음끼리의 진동비가 다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평균율 기준으로 음악을 지금까지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면은 어떤 음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지금 제가 음계에 있는 음들을 순서대로 누르면 그 간격들을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랑 레가 있고 미가 있으면은 이 사이 간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정률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도 위에 레를 쌓고 미를 쌓고 이런 순서로 간 게 아니라 이거를 비율로 쌓고 그 위에 쌓고 내리고 한 거를 또 이쪽에 바꾸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와 레 사이와 레와 미 사이는 다르더라. 요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현악기나 성악 같은 경우는 음감으로 막 맞춘다고 해도 건반악기 그때마다 이번에는 8분의 9를 하고 막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조 옮김이 안 되는 게 지금 문제더라. 그래서 지금 평균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옥타브는 딱 울려. 옥타브는 딱 진동비를 이제 2배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만들면 돼요. 나머지를 그냥 이제 수적으로 그냥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거를 약간 자연적으로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지만은 조 옮기는 게 너무너무 편해졌고, 이거는 이제 어떤 악기가 와도 우리가 다 합주하기가 편해졌더라.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평균율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요, 순정률에서 어울림 음정, 그러니까 협화 음정의 진동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쉬운 게 우리가 1대1이라든지 1대2, 그 다음에는 2대3, 3대4 여기까지 지금 보셨잖아요. 나머지도 다 지금 정수비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수비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외워주시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복습 문제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음악의 형태 해가지고서는 이 세 가지가 형태가 있대요. 그래서 작곡, 연주, 감상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셔. 그런데 이제 시험에도 그냥 음악의 형태 중에 답해라 라고 말하면 도대체 뭘 답해야 되지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의 형태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핵심 포인트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동은 진폭도 있고 진동 수도 있고 진동의 모양도 있고 진동의 길이도 있는데, 그것들이 음의 성질 네 가지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거 처음에 지금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배음의 정의와 구성음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음악 구성 요소 7가지의 정의도 알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 기초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좀 각자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아니지. 요거 지금 또 잠깐 풀어보시고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시간 드릴게요. 다 푸셨죠, 선생님들? 그러면은 같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고 저희가 이제 방금 보신 거 이제 바로 가볍게 좀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5번에서 8번에 있는 요 표면 좀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의 진동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네 가지가 뭐가 다른지 요것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A랑 B가 있고, 자, C가 지금 좀 눈에 띄게 찌글찌글 하죠. 그럼 이거는 뭐가 다른 거냐면은 진동의 모양이 다른 거잖아요. 음파에 있는 진동의 모양이. 그러면 얘는 음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A랑 B 같은 경우는 둘 다 매끄럽게 생겼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얘네 둘은 진동의 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위로 아래로, 요게 지금 한 번인 거고, B에서 위로 아래로, 요게 한 번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왼쪽부터 시간이 이렇게 동일하게 흘렀을 때 A 같은 경우는 5번 진동을 한 거고, B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번 진동을 세 번 하고 조금 더, 요 정도 지금 진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A가 고가 더 높고, 그 다음에 B가 고가 더 낮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아래로 진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셈여림 중에서 셈여림 중에 이제 셈이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크게 더 커졌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A, B, C 같은 경우는 이제 셈여림은 같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시고요. 저희 바로 그러면은 좀 쭉쭉쭉 넘기셔가지고 이제 그 보표로 가기 전에 음악의 의미라고 써있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 예고 이론 문제를 쭉 넘기시고 나면은, 그래서 여기를 한번 펼쳐보시면은 요게 지금 저희가 문제로 만든 거거든요. 그 같은 프린트인데 쭉 넘기시면은 나와요. 같은 요 프린트인데 뒤로 넘기면은 음악의 의미라고 써있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금 더 강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 교과서는 지금 예고 이론 교과서고요. 22개정. 여기에서 지금 설명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의 정의가 우리 아까 전에 한 줄로 요만하게 써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의도 지금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지금 정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왼쪽에 날개를 보시면은 악음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악음 해놓고서는 고른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순음, 단순음, 소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악음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고른음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고른음을 음악에 사용되는 음이다 라고 해서 악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단순한 음은 그냥 순음,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아실 거고, 아까 시끄러운 음을 소음이라고도 한다, 이것도 뭐 같은 뜻이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음악은 이제 악음을 활용한다.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범위 자체가 지금 넓어졌고, 또 우리가 서양 음악사만 보더라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소음까지도 음악에 포함을 시키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악음이라는 것의 범위도 지금 넓어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관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지금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음악의 구성 요소와 개념하면서 우리 아까 전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구성 요소가 7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7가지를 지금 굉장히 정의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빈칸 채우기 문제를 아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리듬부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리듬이나 뭐 이런 음악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를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빈칸 채우기로 연습을 했지만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지를 저희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음이 연속적으로 진행할 때 시간적인 질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간적인 질서를 얘기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그 단위가 바로 박이죠. 그래서 박은 우리가 맥박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맥박이 우리 그냥 쿵 뛰고 있는 거지 강, 야, 중간, 야 이렇게 뛰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정하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박이라고 하고, 이것을 묶었을 때 박자라고 얘기를 해서 셈과 열임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자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셈열임의 반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단위 조직을 얘기할 때 박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2번에 가락이라고 가보시면 얘는 음들의 수평적인 결합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대로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높낮이와 길이가 다른 음들의 그런 결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 뭔지는 잘 아시죠? 동시에 둘 이상의 음이 울렸을 때는 화음이라고 하고, 이 화음이 연결된 것을 화성이라고 한다. 이 정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쳐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다 인출까지 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형식은 이거 음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샘여림 빠르기 같은 경우는 정의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음색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악기의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음색하면은 주로 이제 다른 악기를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악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법으로도 음색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피치카토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야금기를 끼운다라든지 이랬을 때 주법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고서는 지금 음악 활동의 형태 해가지고선 또 작곡, 연주, 감상 또 세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 소리에 대한 음향학적 이해, 이 부분도 지금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어떻게 발생해서 귀에 오는지 이런 얘기 보셨었는데, 이게 오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자세하게 볼 날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오늘까지만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진동에 따른 음의 성질 열기로 바로 가보실 텐데, 음파가 모양도 있고 폭도 있고 길이도 있으면서 성질을 결정한다. 자, 우리 다 보셨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성질을 이제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밑에 지금 음파의 모양을 지금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높냐 낮냐는 지금 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냐면은 진동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겠고, 세고 여리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긴 음이냐 짧은 음이냐 라는 것은 그 파동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고른 음이냐 시끄러운 음이냐 이런 것은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15교과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요게 그대로 15에서 나왔었던 게 22에도 그대로 실렸어요. 그래서 이 표의 모양을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나중에는 다 푸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높낮이와 진동수, 요 얘기는 우리가 아까 다 보셨던 얘기고요. 여기서는 밑줄 칠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 문장, 음 높이의 단위는 헤르츠다. 그리고 헤르츠는 뭐를 의미하냐? 1초 동안의 진동수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답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르츠의 정의 이런 걸 좀 봐주시면 되겠고, 강도는 진폭에 의해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진폭의 강도의 단위가 나와 있는데 벨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벨을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초음파 아니면 이제 그 저음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귀에서 인식을 못하는 소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가 감지하는 거는 또 다른 단위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폰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로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데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지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장단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이제 그냥 길이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색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전에 음파의 모양과 배음의 구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인파가 우리 계속해서 예시로 나왔던 이렇게 S자 눕혀놓은 요 모양을 지금 사인파라고 하잖아요. 요런 모양인데, 이게 찌글찌글 이렇게 생기면은 또 얘 음색이 달라지게 되는 요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굴곡이 많아졌을 때는 음색이 탁해지고 진동이 이렇게 적을수록 매끄러울수록 음색도 맑아진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복합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스러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고, 배음열이 지금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배음열에 대한 얘기도 다시 선생님들 중복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음에 지금 그 목 기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밑줄 쳐보실 텐데, 풍부한 음색. 그래서 우리가 가수들도 사람 목소리라는 면은 똑같지만은 음색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배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높이를 명확하게 느끼는 기능. 그래서 이 위에 많은 배음들이 동시에 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더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배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요것도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끝이 났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아까 푸셨던 이 문제들을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요런 얘기였구나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습은 선생님들이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나머지 이론 부분 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